4번 문제입니다. 4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온달이 야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에 우리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그곳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며 여전히 부모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 사기 기록입니다. 우리 온달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죠. 온달. 예, 평강공주하고 뭐 결혼하고 바보였는데. 예.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바보, 설마 이제 왕이 바보하고 뭐 결혼을 시켰겠습니까? 예. 뭐 사위가 인사하러 왔는데 뭐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 암만 딸이 속색여도 보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록은 약간 와전이 됐다고 봐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한미한 그런 가문, 예.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 사람이었는데 이제 무공이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주랑 결혼시키고 이제 삼국 항쟁기에 이제 뭐 피 흘리면서 싸우는 이제 이런 영웅, 예, 이런 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좀 와전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온달이 활약한 시기를 우리 지도에서 고르는 겁니다. 이제 지도에 이제 이런 시기가 나오면은 우리 한국사 능력감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당연히 어렵죠. 예, 근데 삼국의 항쟁에 대한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긴 아니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국. 예, 삼국의 항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삼국의 항쟁이라고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의 전성기에 어떻게 싸웠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4세기는 백제 전성기, 그 다음에 5세기에는 고구려 전성기, 그 다음에 6에서 7세기는 신라 전성기로 봅니다. 예, 신라 통일은 이제 676년 이제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7세기 통일하게 되는데요. 예, 고구려는 이제 북방으로 굉장히 큰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영토를 확보하기 전에 이제 퍼져 나가려고 준비하는 시점에 백제가 전성기였어요. 예, 전성기는 우리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 유역을 차지하냐면은 한강 유역을 차지해요. 예, 백제, 한성백제라고 합니다. 지금의 뭐 풍납토성, 몽천토성 그쪽이죠. 예, 그쪽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근초고왕 때 북쪽으로 진격합니다. 북쪽으로 진격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굉장히 이제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 이후에 소수림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 그런 위기에 빠지고 백제는 그 밖에 중국의 요서, 산둥, 그 다음에 저기 일본의 큐슈, 예, 이쪽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굉장히 큰 세력을 떨쳐요. 그런데 고구려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5세기 이제 들어오면서 오기 직전에 이제 소수림 왕 들어보셨죠? 예, 율령, 예, 국가의 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태학 설립,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불교, 예. 이데올로기, 그전에는 이제 선민사상, 예, 그런 좀 이제 후진 사상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를 들여와서 집에 이데올로기로 삼습니다. 백성을 통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런 기반을 이제 다진 거, 이걸 이제 통해서 그 이후에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 광개토 대왕, 그 이후에 장수왕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북쪽으로 크게 영토를 넓히고요.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는데요. 이 국내성에서 장수왕 때는 여기 대동강변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라고 하죠. 수도를 옮겨서 남쪽으로 공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을 빼앗아요. 백제는 이제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웅진, 지금의 공주예요. 웅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쫓겨가서. 그다음에 신라는 여기 있고, 가야는 여기 있고, 이제 이런 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백제는 웅진으로 가니까 이제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나제 동맹이에요. 나제 동맹을 맺고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제 백제에서는 뭐 무령왕도 나타나고, 근데 그 이후에 백제 성왕이라는 사람이 국호를 바꿉니다. 수도를 천도합니다. 예. 국호를 뭐라 바꾸느냐? 우리는 원래 부여에서 내려온 고구려에서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이다 해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그다음에 수도를 지금의 부여인 약간 서남쪽에 지금의 부여인 당시 이름은 사비였어요. 사비로 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 천도하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서 신라와 함께 고구려에 쳐들어가요. 고구려에 이제 쭉 쳐들어가는데, 쭉 쳐들어가서
여기 한강유역을 백제가 다시 되찾고 신라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을 해요. 이 상황에서 요 가야는 아직 있고요. 이 상황에서 신라 진흥왕이 이 동맹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가야를 멸망시켜버려요. 대가야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신라의 영토가 이런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요. 이게 신라 진흥왕 때고, 그때 진흥왕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예, 비석을 세워요. 이걸 진흥왕 순수비라고 해요. 창녕비, 북한산비, 그다음에 황춘영비, 마운영비, 예, 이런 걸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판단이냐? 문제와 관련된 판단이겠죠. 예, 온달은 이제 쪼그라든 빼앗긴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찾겠다 하고 왕에게 아뢰고 가서 용감무쌍하게 싸웁니다. 바로 이때겠죠. 이때 이 이후에 이제 고구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온달이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전사하게 되죠. 고구려도 이쪽에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수나라, 그다음 당나라의 공세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찰나에 이제 백제는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고, 백제 의자왕 같은 경우에 김춘추의 사위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 건너가서 나당 연합이 결성돼서 백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키고, 통일하나 싶었더니 당나라가 배신해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웁니다. 나당 전쟁. 그래서 결국에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여기에 이르는 요 땅을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얘네들을 잘 아우르고 달래서 결국에 당나라를 쫓아내고 신라가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삼국통일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온달과 관련된 게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 어딜까요? 예, 성왕이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배신당했잖아요. 진흥왕한테. 그래서 싸우다가 좀 뭐 의욕이 앞섰나 봐요. 돌격 앞으로 가다가 지가 왕이 막 가다가 그 함정 신라의 복병을 만나서 관산성, 지금의 이제 뭐 옥천 지역이라고 해요. 충북 옥천. 예, 그쪽 지역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백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요. 예, 그 관산성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의 살수대첩, 이제 그 사이가 되겠죠. 그 사이. 예. 웅진천도 관산성 전투, 이건 너무 이른 시기고요. 이제 온달이 온 건 이제 고구려가 이제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가 이제 전성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구가할 때 이제 요 시점쯤 됩니다. 예,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